한글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말과 머릿말, 각주 등을 추가해서 문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하셔서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변경한 후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지금부터 문서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서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에서 제목을 클릭합니다.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솔잎 B로 클릭하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글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한컴 솔잎이 24포인트 파란색 가운데 정렬입니다. 덧말이란 본말에 붙여서 강조하거나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본문 글자의 위나 아래에 작은 글자로 입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덧말은 본말 크기의 절반으로 설정됩니다. 지금부터 덧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입력 메뉴 옆에 펼침 단추를 누르면 덧말 넣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말 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덧말의 내용을 입력하고 덧말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덧말을 입력하고 덧말의 위치를 선택하고 넣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덧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말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덧말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본말 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덧말의 내용이나 위치를 변경하였다면 고치기를 클릭하고 덧말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덧말 지움을 클릭합니다. 저는 취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릿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쪽 탭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머릿말과 꼬릿말이 있습니다. 이때 머릿말은 문서의 상단에, 꼬릿말은 문서의 하단에 표시되는 기능으로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문서에 머릿말, 꼬릿말로 삽입한 내용이 쪽마다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꼬릿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꼬릿말에는 위쪽으로 설정된 꼬릿말들과 왼쪽, 오른쪽에 설정되어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머릿말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말, 꼬릿말을 한 번 더 클릭하고 목록에서 모양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머릿말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머릿말을 입력하기 전에 글꼴을 먼저 수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컴 윤고딕 230에 10포인트로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입력창을 닫기 위해서 위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머릿말이 입력되었습니다. 덧말과 마찬가지로 머릿말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머릿말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더블 클릭합니다. 다시 머릿말, 꼬릿말 편집창입니다. 내용을 수정하였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고 이때 머릿말을 삭제하려면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덧말과 머릿말이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삽입하고 그 그림의 여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 입력 메뉴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삽입할 그림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문서의 포함과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마우스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미세하게 이동할 때는 키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크기와 배치 방법,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림 메뉴에 그림 속성을 클릭합니다. 또는 알파벳 P를 누르셔도 됩니다. 먼저 그림의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40mm, 40mm로 동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를 설정하고 위치는 어울림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백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백 탭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와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왼쪽 여백을 설정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을 3mm로 설정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여백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를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문단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서식 메뉴를 클릭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합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에는 업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줄, 세 줄, 여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줄을 클릭하겠습니다. 글꼴은 한 컴 솔잎 B로 선택하고 선 종류는 실선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선색은 검정색, 면색은 연한 보라색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글꼴과 선 종류, 선색, 면색이 설정되었다면 설정을 누릅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을 누르면 빨간색의 점선으로 표시된 테두리가 나옵니다. 이 선은 선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선입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행사명과 행사기간, 집결 장소에 문단 번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3개의 문단을 한꺼번에 설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설정하고 서식 탭에 문단 번호를 클릭합니다. 펼침 단추를 누르고 사용할 문단 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문단 번호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범위를 해제하고 3번의 마지막 위치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번이 입력되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려면 입력하고 4번의 번호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엔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코스 및 참가비 안내 아래쪽에 표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입력에 표를 선택하거나 편집에 표를 선택합니다. 저는 입력에 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표 그림을 클릭하고 4줄 4칸짜리 표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칸 4줄의 표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표의 크기와 글자 크기를 먼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F5키를 3번 누릅니다. F5키 3번 누르고 글자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체는 한컴 윤고딕 230이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표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방향 키를 2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래쪽 방향 키입니다. 표의 크기가 조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범위를 해제하고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표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표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F5키를 3번 누릅니다. 표 전체 테두리 선을 두껍게 바꿔보겠습니다. 표 테두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실선, 굵기를 선택합니다. 0.7mm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적용할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 테두리 옆에 펼침 단추를 누르시고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표 디자인 탭에서도 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알파벳 L을 선택하시고 대화 상자에서 작업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메뉴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맨 위에 줄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표 디자인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 알파벳 C 또는 L을 사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와 테두리를 모두 변경하려고 합니다. 알파벳 C를 누릅니다.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배경 탭에서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면색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도 함께 변경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범위의 아래쪽에 이중 실선으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펼침 단추를 선택하고
이중 실선으로 변경하고 아래쪽에 두 줄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중 실선을 아래쪽에 변경해서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하셨다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현재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서 바뀐 색이 잘 안 보이는데요. ESC 키 눌러서 범위를 해제해서 색 채우기, 테두리 변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셀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학습하실 때 합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요. 두 칸의 범위를 설정하고 합치기 위해서 알파벳 M을 누릅니다. 두 개의 셀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문단에 앞에 문자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표를 입력할 위치에 커서를 클릭하고 문자표를 입력하는 단축키는 Ctrl F10입니다. 입력 메뉴에 문자표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한 번 더 문자표를 클릭하셔도 되고 Ctrl F10을 입력해서 문자표를 불러오겠습니다. 화면에 문자표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최근에 사용한 문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 문자표에 특수 기호 및 딩백 기호를 클릭해서 스마일 그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넣기를 누릅니다. 문자표가 삽입되었습니다. 글자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칸을 스페이스바로 띄워주겠습니다. 나머지 3개의 문단도 문자표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마우스로 클릭하고 최근에 사용한 문자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문자표 위에 참고 표시를 누르면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표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칸을 띄워주겠습니다. 네 개의 문단에 동일한 문자표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각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삽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배번호 뒤에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각주를 클릭합니다. 각주를 실행하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곳에 번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각주를 입력할 편집 화면이 나타납니다. 각주의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주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각주 부분에서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각주 편집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걷기 대회 앞에 문자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F10을 눌러서 문자표를 호출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표는 한글 HNC 문자표의 전각기호 일반입니다. 전각기호 일반에서 참고 표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표를 찾으셨다면 넣기를 클릭합니다. 한 칸을 띄겠습니다.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문단입니다. 내용이 여러 줄로 이루어질 때 첫 줄의 위치와 두 번째 줄의 내어쓰기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어쓰기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커서를 걷자 앞에다 두겠습니다. 빠른 내어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Shift 키와 탭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빠른 내어쓰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줄의 서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드래그하고 오른쪽으로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한 칸, 윤고딕 240. 글자 크기도 24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사 개요, 코스 및 참가비 안내, 신청 및 결제 방법에 같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범위를 선택하고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한 칸, 윤고딕 230 그리고 글자 색깔도 보라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해제하면 글자의 서식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두 개의 문단에도 동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서식을 복사할 문단 안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편집 탭에 모양 복사를 누르거나 알파벳 Alt C를 누르면 모양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복사할 본문 모양에서 글자 모양을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합니다. 복사할 모양이 선택되었다면 복사한 서식이 적용될 범위를 선택합니다. 편집에 모양 복사를 클릭하거나 Alt C를 누릅니다. 범위를 해제합니다. 마지막 신청 및 결제 방법도 동일하게 범위를 설정하고 Alt C를 누릅니다. 범위를 해제하면 3개의 문단에 동일한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완성되었다면 문서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에서 쪽맞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문서가 2페이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2페이지의 문서를 1페이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백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줄간격을 조정해서 페이지를 1페이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로 줄간격을 조절할 항목들을 선택하고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오른쪽에 서식 도구의 160% 줄간격에서 펼침 단추 아래쪽을 클릭해서 5%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로 설정했을 때 한 페이지 문서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서식 도구에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저장될 위치와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의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이번에는 PDF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문서의 글꼴이나 이미지, 레이아웃 등 원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보여주는 파일 형식으로 수정이 어렵고 보안이 뛰어나서 계약서나 이력서, 보고서의 공유에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 문서를 PDF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PDF 문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PDF로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식 도구의 저장하기 옆에 펼침 단추를 클릭하면 거기에서도 PDF로 저장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PDF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파일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파일 형식이 PDF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저장 후 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2024 버전에서는 PDF 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저장하고 PDF로 변환하면 PDF 문서를 바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PDF 문서가 저장되면서 화면에 열려 있습니다. 한 PDF 2024에서 PDF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PDF 병합, 다양한 문서 형태로 변환하기도 가능합니다. 작성된 PDF를 확인하셨다면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DF 문서뿐 아니라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에서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파일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JPG 이미지와 PNG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JPG 이미지로 변경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한글 문서와 PDF 문서, 그리고 이미지로 저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을 닫고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한 문서에 3개의 파일이 함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만든 문서는 한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PDF 문서는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사진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8회차 한글 기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